안녕하세요, 짜니버스입니다. 상하이 하면은 이 노래가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과 상하이를 다녀와서 이 노래와 함께 유튜브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설날은 31일에 하루만 휴가를 쓰면 총 6일을 쉴 수 있는 황금 연휴였잖아요. 그런데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연말에 들려오는 안 좋은 소식들 때문인지 마음이 무겁고 기분도 좀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여행이 썩 내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친언니가 여행 경비를 부담해 주기도 했고 저 때문에 일부러 항공사까지 변경해 준 덕분에 상하이를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만들게 된 것도 언니와의 추억을 기록하고 싶어서예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워, 언니. 처음 상하이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와, 여긴 90년대 과학 포스터에 그려진 미래도시 같아 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흔히 상상하던 도시 한가운데 가로지르는 기차나 독특한 디자인의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구현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도로도 깨끗했고 미래도시 같은 건물들 사이사이에 공원도 많아서 서울의 빌딩숲과 아파트 같은 답답함이 덜했어요. 도시를 거닐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중고등학생 때 일본보다 상하이를 먼저 알았더라면 분명 상하이에 반해서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요. 저는 여행하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도시를 만나면 꼭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상하이가 딱 그런 도시였어요.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 들면 조금 서글펐어요. 여기서 살아보고 싶지만 결국 여행으로 만족해야겠지 하는 아쉬움이 컸거든요. 그런데 30 중반이 되다 보니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 도시가 나한테 어떤 인연으로 남을까 하는 두근거림이 더 커요. 영원히 그냥 여행지로 남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든 인연이 닿아서 다시 오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중국어를 배워서 오게 된다던가 혹은 남편이 상하이의 주재원으로 발령나서 오게 된다던가 그냥 어느 날 충동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오게 될 수도 있고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아쉬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그리고 모든 도시가 다 내 취향일 순 없으니까 이렇게 마음에 쏙 드는 도시를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상하이에 대한 제 첫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린 시절 이상형을 만난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상하이에 와서 정말 강렬하게 느낀 게 있었어요. 바로 자본주의의 끝판왕은 중국이다였어요. 왜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경쟁을 하는지 직접 체감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대부분 삼성페이, 카드, 계좌이체 정도로 결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상하이에서는 실물 카드가 아예 필요 없을 정도로 결제 시스템이 다양했어요.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계좌이체 등등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였어요. 심지어 길거리 자판에서도 원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물론 상하이가 상업도시라는 특수성이 있었겠지만 어느 한 가게만 그런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치열한 자본주의의 현장이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나라 역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했는데 상하이에 와보니 중국은 기술이 있다면 어디든 적용하고 무엇이든 활용한다는 점이 확 와닿았어요. 우리나라도 좀 더 분발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 외에도 상하이를 다녀오니 비로소 한중일 삼국의 비교가 되면서 가끔은 과하다고 느꼈던 중국의 아름다움이 어떤 정서에서 오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중국은 자원과 사람이 넘쳐 흐르다 보니
한국처럼 자연과 어울리는 아름다움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연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 화려하게 꾸며 눈과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비록 사람이 많아 안전상의 이유로 웅장한 무대 연출을 보긴 어려웠지만 해피밸리에서 본 천년의 사랑이라는 공연도 그런 맥락이었어요. 공연 내내 사람 개개인의 역량보다는 무대 전체를 활용한 압도적인 스케일이 강조되었어요. 보통 무대는 무대 바로 위에서만 공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공연은 마치 영화를 보듯 공연 공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스크린처럼 활용해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그런 무대를 보며 중국의 숨은 매력을 발견함과 동시에 그동안 가졌던 막연한 오해를 풀 수 있는 계기도 되었어요. 또한 여행 중 언니와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이해되지 않았던 사람에 대한 오해도 풀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해가 풀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게 남긴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의 행동을 이해하긴 되었지만 그로 인해 받은 아픔이 크기에 용서한다고 해도 이전처럼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앞으로 어떤 관계로 나아갈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20대까지는 부모나 환경의 영향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과거에 머물기보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직업도 안정화되었고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나이이기에 더 이상 과거에 얼매여 상처받은 채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앞으로의 삶은 내 선택과 책임이란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행 중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나는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타인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일이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응어리진 실타래를 풀어가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